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하자면, 이번에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약간 새로운 자료를 준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뉴런이 약간 새로운 자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뉴런 같은 거는 수능 특강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생명과학은 되게 낯선 자료는 없었고 생각보다 풀만했다. 그리고 이 유전 쪽에서 힘을 상당히 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생물의 특성이죠. 자, 생물의 특성, 발생과 생장 또는 항상성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생물 특성, 일단 간은 당연히 체온이니까 항상성이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 닭되는 거, 이제 발생이겠다. 그죠?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 과정이 A라고 합니다. 자, 간은 항상성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발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발생 과정에서 세포가 이렇게 점점 분열하거든요. 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방줄에 효과적인 큰 길을 갖는다. 이게 적응과 진화의 예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 디귿 5번이 맞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에게 대한 물질대사 1과 1 나타낸 거네요. 자,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자, 포당에서는 암모니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역이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자동으로 암모니아가 되겠죠. NH3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역은 이산화탄소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간에서 니은이 요소로 전환되나?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됩니다. 자, 간은 여기서 또 소화기라는 것도 하나 같이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보통 그걸 많이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1과 2에서 모두 이화작용. 맞죠? 왜냐하면 포당이 분해됐고 아미노산이 분해돼가지고 된 거니까 이화작용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나타낸 거네요. 자, 기운과 니은 중 하나가 항원 결합 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항원 결합 부위는 이 항원의 꼬리 부분이 아니고요. 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쪽에 결합하거든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역이 항원 결합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사실은 이 항체 하나에 그러면 항원이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붙을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항원 두 개 붙은 거. 네, 이것만 여기서 추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 이 Y가 항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항체는 형제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가 아니고 기역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고요. 자, 그다음에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맞죠? 체액성 면역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기역과 니은에서 분비된 호르몬과 표적기관이네요. 자,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이겠다. 그쵸?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궁 수축에 관여한 호르몬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기역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아니죠. ADH는 콩팥에서 물의 제압을 촉진한다. 이거 완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TSH랑 ADH는 모두 혈액을 통해. 자, 이거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이 말 자체가 호르몬을 의미하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자, 핵상이 2n인 식물 피해. 자,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체세포를 관찰했는지 생세포를 관찰했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체세포를 관찰했다.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분해되는 관찰 1에서 2, 3을 나타낸 거네요. 전기, 중기, 유기. 자, 우리가 전기는 일단 기본적 특징이 뭐가 있죠? 전기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전기고요. 전기는 그래서 약간 좀 이 규칙적인 배열이 조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기는 세포가 중앙에 배열, 세포래요. 이제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후기가 이렇게 이 방추사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점점 옆으로 양쪽으로 당겨갑니다. 각 극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전기, 2번이 후기, 3번이 중기입니다. 자, 1번은 전기세포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에서 상동염색체. 자, 이 상동염색체에 접합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체세포가 아니고 감수분열. 자, 삼성염색체가 접합이 일어나려면 감수분열에서 일어납니다. 감수분열에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아니, 두 줄로 이렇게 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뭐랍니까? 또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그죠? 이 이가 염색체가 일어났을 때 접합이 일어나니까 얘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두 히스톤 단백질. 자, 히스톤 단백질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뭘 떠올려야 되죠? 뉴클레오 솜을 떠올려야 돼요. 그죠? 뉴클레오 솜은 뭐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DNA에다가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 솜이 쭉 연결되면 염색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은 무조건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네요. 자, 이제 암이 있는 생쥐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거, 당연히 이제 암세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도록 도우면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와주는 물질을 주사했다고 하네요. 그쵸? 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측정했는데 A에서만 암세포가 줄어들었는데, 자, 그럼 이거 어디에 줬는지 봐야겠죠? 2에만 줬으니까, 아, 그러면 2에다가 주사했으니까 A가 2가 되겠다. 그쵸? 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작 변인, 주사 여부. 자, 조작 변인은 우리가 이거 서로 바꾼 거죠. 즉 실험군과 대조군을 서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이제 바꿔준 거. 그게 조작 변이니까 정답은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2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으니까 결론 도출 단계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로부터 이 자율신경 A와 B가 방광과 연결된 경로를, 자, 그다음에 방광에 작용할 때 반응이 돼요. 자, 일단 방광이 확장됐다 하네요. 그쵸? 일단은 방광 확장, 우리가 이 방광은 좀 반대죠. 방광은 교감일 때 확장입니다. 일단 또 뭐 이렇게 해봐서 교감도 생각해도 되고, 뭐 이렇게 교감 구간만 봐도 되지만 이 길이로 봐도 되죠. 교감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거 교감의 절후 뉴런, 즉 신경절 이후 뉴런은 뭐가 분비됩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 자, 이거 여러분들 척수 보는 순간 일단은 뭐가 떠오릅니까? 척수 보는 순간 일단 제가 옆에 그냥 적을게요. 교감의 신경절 이전 뉴런, 그렇죠? 얘의 신경세포체는 저번에 제 영상 강의에 질문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척수에 있습니다. 교감일 경우에는요. 교감일 경우에 무조건 척수예요. 근데 만약에 부교감일 경우에는요. 이 같은 얘기가 부교감일 경우에는 무조건 척수는 아니에요. 각각 해당하는 중추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 B는 지금 그럼 부교감인데요. 자, 그쵸? 그런데 이 방광에 관련된 조절을 하는 중추는 척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교감이지만 척수에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쵸? 혹시나 이제 방광을 약간 연수로 생각하면서 헷갈린 사람들이 있겠지만 연수는 아닙니다. 연수는 약간 호흡이라던가 심장 박동 이런 쪽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광 조절은 척수가 중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말초신경계 맞죠? 이 말초신경계 범위 안에 자율신경계와 최소형신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기응,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에서 음식물 분해했다 합니다. 얘가 소화계겠다. 그쵸?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 노폐물 배출한다. 배설계입니다. A가 소화계고요. 소장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쵸?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대장은요? 대장도 실은 배설계가 아니고 대장도 소화계입니다. 그쵸?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그쵸? 이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순환계 거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 떠올리시면 순환계가 맨 중간에 있습니다. 그쵸? 네. 자, 넘어갑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상이 2N인 동물 A와 C의 세포에서 들어있는, 자, 이런 것도 항상 보세요. 모든 상염색체, 즉 상염색체는 다 나타냈지만 기역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상염색체가 기역인데 기역은 X와 Y 중에 하나, 즉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역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염색체를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2N, N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가는 기본적으로 N입니다. 그쵸? 나는 2N이고요. 다는 2N입니다. 라도 2N이다. 그쵸? 자, 근데 일단 다랑 라가 조금 이상한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A의 세포는 2개가 있고요. A와 C는 성이 동일하다는 거. 성동일? 네, 죄송합니다. 네, 성동일,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특이점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2n인데 지금 보시면 이 염색체 하나 나타나 있죠. 얘는 그럼 일단은 뭐가 만약에 x나 y 중에 하나가 없더라도 무조건 남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는 무조건 남자입니다. 자, 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에서 남자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다랑 라가 남자가 되는 순간 한번 보시면요. 얘들이 그러면 A 또는 C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A와 C가 지금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개의 염색체 그 핵형이 어떻습니까? 핵형이 좀 다르다. 그죠? 아, 그럼 얘 둘이는 일단 종이 다르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핵형을 한번 보면요. 이 같은 핵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요거 라랑 지금 딱 봐도 비슷한 애가 어디 보입니까? 가가 보이죠? 아, 그렇단 말은 일단 가 자체도 같은 핵형을 가지고 있는 애겠네요. 그러면 나 하나만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EN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나는 여자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B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라랑 같은 핵형이 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가 A가 되는 순간 가가 A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자동으로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읍. 기읍은 X형 색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남자에서 표시가 된 게 X니까 가려진 애가 있다는 거죠. 즉, Y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읍은 X가 아니고 Y라는 거. 자, 가는 A의 세포 맞는 말이고요. 디귿,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X형 색채수. 자, 이 X형 색채수는 당연히 우리가 여자가 더 많겠다, 그죠? 왜?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얘는 아직 그냥 EN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당연히 2개가 될 거고요. C는 1개가 됩니다. 상염 색채수는 그대로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더 많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핵형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10번. 자,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네요. 그쵸? 자, 결핵, 독감, 말라리아. 이 표가 조금 다르게 됐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부터 갑시다.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물질상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얘밖에 없습니다. 독감. 그래서 C가 바로 독감이고요. 독감 병원체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바이러스죠. 옆부터 바이러스. 옆으로 그냥 살짝 적어둘게요. 바이러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생 생물에 속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아, 그럼 이 말라리아는 이 B가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결핵이 A가 되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봅니다. 기역은 X이다. 유전물질은 다 가지니까 아니죠. 기역도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B는 비감염성 아니죠. 이거는 가변성 질병을 심지어 모기를 매개로 그죠? 매개동물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C의 병원체 바이러스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탄수화물 섭취한 후에 혈중 호르몬 농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혈당량, 즉 우리 혈액에 포도당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섭취되는 순간 더 많이 분비되는 거 보시면 지금 누가 더 많이 분비됩니까? 이 기역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 보이십니까?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는 순간 그쵸? 기역이 더 많이 분비되죠. 아, 그래서 기역이 인슐린이구나. 왜요?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가 세포 안에 저장해야 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는 우리가 이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인슐린 분비량이 많은 쪽이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죠? T1이 더 높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기역과 니은의 그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당연히 중간내가 아니고 그냥 관내죠. 그죠? 그냥 관내. 그렇죠. 중간내는 여러분들 그 동공조절 중추입니다. 그렇죠? 이거 간내라는 글 보고 순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하나만 맞습니다. 됐죠? 기역 하나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유전이 출발이네요. 그쵸? 자, 12번 문제는 옆에 살짝 적어가면서 제가 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1에서 4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가족 구성원이죠.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네요. 그쵸? 자, 이거는 옆에 이제 저는 이렇게 옆에 좀 넓게 그렸지만 아무래도 시험지는 좀 넓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이 직접 유전자형을 그리면서 푸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직접 눈에 보이게 푸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1은 일단 지원기 세포라네요. 지원기 세포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아빠를 지금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빠 염색체 그 유전자형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들 재밌는 점이요. 가는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이래요. 그럼 전부 다 연관을 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은 이 아빠가 라지 A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점. 이 지원기는 우리가 2n인데, 이게 이렇게 1하고 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염색체라는 애가 어떤 염색체입니까? 얘들은 전부 다 성염색체에 있었겠구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일단 하나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 가져가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도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d도 연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엄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엄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A와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가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원기 세포는 이미 다 했고 나머지 3개 남은 게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생세포인데 여기서 이 짝수를 가질 수 있는 애가 어떻게 되면 2개죠. 그죠? 짝수를 가질 수 있는 2개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 2n이면서 짝수인 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감수 1분열 중기밖에 없죠. 아, 그런데 여기가 보면 2n이면서 짝수가 얘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얘가 감수 1분열 중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감수 1분열 중기니까 그대로 2배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성염색체에 있더라도 빵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자동으로 4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B가 라지 B로 서로 동형접합이었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스몰 D는 2개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자동으로 라지 D도 2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데 보시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감수 2분열 중기랑 생세포 남았는데 생세포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요. 2분열 중기는 짝수입니다. 바로 끝났다. 그죠? 아들이 이게 생세포고 딸이 감수 2분열 중기겠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다 완성됩니다. 자, 아들 빨리 완성할게요. 그럼 이제 스몰 a 받고 엄마한테 요걸 받아왔겠다. 그쵸? 스몰 a 받고 라지 b 받고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가져간다. 그쵸? 그 다음 y 염색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딸 갑니다. 자, 딸은 일단은 뭘 받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애가 있죠. 아빠한테 이걸 받아야 됩니다.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받아야 되는데 딸도 이게 감수 2분열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를 가져가겠다. 그쵸? 2분열 중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 뭐 라지 D도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빠한테 받았으면 원래 이거 스몰 D밖에 없어야 되는데 라지 D가 있다는 말은 아 엄마한테 이것도 받아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자, 기읍 A 플러스 B는 4가 아니고 6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2번의 염색 분체수랑 4번의 염색 분체수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자, 2번의 염색 분체수 이거는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지금 감수 1분열 중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1분열 중기 이거 그 감수분열 그래프 있죠? 옆에서 살짝 그릴까요? 감수분열 이거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세포당 DNA량 해가지고요. 자, 이럴 때 1분열에서 2분열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지금 나눠져서 서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2배 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 그냥 바로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네, 보나마나 바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읍 딸의 가 유전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완성했죠? 라지 A 2개, 라지 B 2개, 라지 D 스몰 D 하나.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12번 문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자, 이 13번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키는 게 있죠. 뭐 시킵니까? 선 긋기, 그쵸? 자, 선을 몇 개 끄라 했습니까?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들 대답할 수 있겠다, 그쵸? 선 6개 끄시면 됩니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를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한 줄 딱 긋습니다. 자, 그렇기 되면 요 위에는 T1을 써주고요. T2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뭘 쓰는지 알겠다, 그죠? 여기 지금 기읍, 니은, 디귿, 니은, 기읍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거 직접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머릿속에 자동으로 돌려집니다. 얘 마지막이 X 길이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막 여기다 적어가면서 푸는데 이 적어가면서 풀다 보면 순간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실수해서 틀린 게 제일 쌤과 과학은 뼈 아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시각화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가봅니다. 자, T2 X의 길이 2.8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정보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기역 더하기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자,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밑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있네요. 어떤 정보가 있죠? A대의 길이가 1.6이다. 자, 여러분들 A대의 길이는 수축이 되든 이완이 되든 간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대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이 T2에서 뭘 구해주게 되겠습니까? 기역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까지 가져가는 A대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이 기역의 길이는 0.6이 됩니다. 각각 0.6을 가져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역 더하기 디귿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0.8로 완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다 완성하면 되니까 대칭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0.4, 0.4를 가져가면 우리가 T2에 대해서는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가 지금 우리 보세요.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는 지금 현재 니은 더하기 디귿의 즉 현재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T2의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가 몇입니까? 1.2죠. 근데 T1일 때의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가 1.4네요. 이게 일단 T1에서 T2로 갈수록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T1에서 T2로 갈수록 0.2가 줄었죠. 그죠? 그렇단 말은 여러분들 이 변화를 한번 볼까요? 니은은 만약에 우리가 이 변화량을 D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럼 이게 니은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수축이 됐다 칠게요. 수축이 되면 니은은 플러스 D만큼 되고요. 디귿은 마이너스 2D만큼 되는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해 안 되면 천천히 한번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마이너스 D만큼 되고요. 디귿은 플러스 2D만큼 되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니은 더하기 디귿은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 감소한다는 말은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수축한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D만큼 했을 때 0점이니까 실은 이 디귿이 마이너스 2D만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알고 보면 0.4만큼 더 길었던 겁니다. 디귿이. 그러면 자동으로 이 니은이 0.2로 완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0.2 완성되면 이 나머지는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기역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D만큼 더 올려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X의 길이는 2. 아니죠. 이게 더 늘어났어야 되니까 3.2가 되겠다. 그쵸? 네, 됐습니까? 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cm가 아니고 0.4 센치가 아니네요. 그죠? 마이크로미터네요. 그죠? 네, 마이크로미터 길다는 거 됐죠? 자,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2일 때 디귿의 길이 더한 값은 자, T1일 때 니은 차이니까 여러분 이거 표를 그려놓으면 이거는 바로 쉽다. 그쵸?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2일 때 디귿의 길이 더한 값은 1.0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 T1일 때 X의 Z1 방향으로부터 Z2까지 거리가 3분의 8L. 자, 이 L이 T1일 때 X의 길이가 L입니다. 즉 L을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3.2 마이크로미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1.2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인데 자 보세요. 1.2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이면 여기 한번 색칠해 볼게요. 0.8도 되고 0.2도 다 가져가고 요 정도 부분에 딱 와 있겠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됐죠? 안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한번 그려놓는다고 하면 이 실수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푸는데 아주 쉽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14문제 다인자 유전이죠. 여러분들 다인자 유전 너무 쫄지 마시고요. 다인자 유전 이번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2점짜리입니다. 그쵸? 2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가보겠습니다. 좀 밑에다 풀게요. 14번 문제. 다인자 유전. 자, 가의 유전자는 6번 염색체,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있네요. 자, 일단은 서로 독립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는 한 쌍인데 여기서 보시면 가의 표현형은 4가지라고 되네요. 표현형 4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형 4가지 뭐가 있습니까? ABO식 혈액형,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ABO식 혈액형을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ABD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 안 떠올른다면 ABO식 혈액형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쵸? 자, 가의 유전자가 AA인 사람과 AB인 사람 표현형 같다는 말은 이 사람 당연히 표현형이 A일 거 아닙니까? 근데 AB인 사람하고도 같으니까 A가 B보다는 우성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D는 당연히 표현됐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D가 B보다 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A, D, B 해가지고 표현형이 3가지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A와 D는 공동 우성이구나.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ABO식 혈액형하고 똑같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대유전자 수.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다인자죠, 다인자. 그쵸? 다인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P의 유전자형을 줬네요. 자, P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는 A, B를 가지고 있고요. 자,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지 E, 그 다음에 스몰 E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라지 F, 스몰 F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거를 밑에서 갖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좀 보시면 일단 가의 유전자는 몰라요. 근데 나는 표현형 같다. 일단 Q는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대문자 수 2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곱하기로 바꾸라 했죠? 12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2가지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 서로 가지를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2개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6개 나올 수 있겠습니까? 6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대문자 수 제일 많아봤자 4개니까 제일 많아봤자 5개입니다. 그러면 12는 무조건 3 곱하기 4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잘 써봐야 되는 게 일단 이 Q가 2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표현형을. 그 대문자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P 자체를 우리가 P 자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P 자체에서 만약에 if 그냥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또 해설 강의니까 천천히 한번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바로 해서 풀 수 있는 거 알아요. 그쵸? 자, 일단 만약에 이 P가 이렇게 이거를 연관이 이렇게 서로 상반 연관이 딱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생체세포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종류밖에 안 나오죠. 한 종류고 얘는 전부 다 한 개짜리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개짜리에다가 이 Q를 아무리 Q가 지금 얘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Q가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극단적이라 해봤자 2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 극단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딱 된다 쳐봅시다. 그래도 여기가 지금 몇 개를 깔 수 있습니까? 최대 2개와 빵개를 깔 수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 몇 개 되죠? 대문자 3개와 대문자 1개밖에 안 돼서 총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형이. 그렇단 말은 일단 P 자체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상반 연관이 아니고 상인 연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준 다음에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상인 연관 됐으면 그래서 얘가 표를 그립니다. 보통 표를 그릴 때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생세포 할 때 2가지 나오거나 빵가지 나옵니다. 즉 대문자의 개수가 2개거나 빵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Q에서도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Q도 이 상반 연관이 되면 똑같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Q도 그러면 같이 얘도 상인 연관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0을 적어주면 이 대문자 개수가 4개인 거, 2개인 거, 2개인 거, 빵개인 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Q의 가에서는 즉 나에서 3가지가 나왔으니까 가에서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됩니까? 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B와 그 다음에 무언가가 만나서 4가지 전부 다 표현형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열성인 B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공동구성 D도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4가지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A, D 공동구성 맞죠? 나오고요. A, B 뭐가 발현되겠습니까? A 발현되고요. 그 다음에 D, B D가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B, B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 유전자형은 D, B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자식 A라는 애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자, 그러면 이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 표현 지금 이 D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같을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1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이 표에서 또 계산합니다. 이 표에서 Q의 표현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Q의 나의 표현형은 2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2개 깔입니다. 총 4가지 중에. 그래서 이 표는 그대로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다인자 여전은 지금은 좀 쉬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9월 모평이라던가 수능이 가면 약간 3개 정도까지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똑같이 푸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는 조금 할 말이 많네요. 그쵸?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제는 EBS 수능 특강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거 해가지고 실은 수능 특강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약간 우리 평가원에서 좀 더 쉽게 줬습니다. 약간 문제 너무 쫄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답이 보입니다.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정보가 좀 많습니다. 대신 자, 일단은 이 뉴런에 지금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D1과 D2. 자, 그 다음에 7ms일 때 D5와 D6를 나타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분을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당연히 순서 없이 나타낸 거는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T1과 D2에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P와 D1 사이의 거리는 또 1cm가 좋네요. 굳이 이거를 적어놓으면 될 걸 가지고 글로 하나를 줬다는 거. 그쵸?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너희들 정보, 이 글의 양을 좀 늘려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으면 좀 혼란스러울 걸 알면서 혹시나 이제 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나왔죠. X와 Y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와 B는 흥분 전도 속도가 1cm/ms고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C에 각각 했을 때 우리가 A랑 C는 지금 막전이 변화를 이렇게 줬네요. 그쵸? 이게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림 가와 나중에 하나인 거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X랑 Y를 먼저 판정할 때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 한번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30이 딱 있잖아요. 이 플러스 30에서 우리가 물론 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마이너스 60이 물론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을 쓰려면 이게 시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60에 대한 시간 정보가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60은 이 플러스 30에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60이 그러니까 플러스 30으로 간 것보다 더 늦게 흥분이 도착했다는 얘기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흥분 딱 도착한 순간부터 전도가 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X와 Y를 바로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이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게 당연히 플러스 30 더 많이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극 지점으로부터 먼 게 당연히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X랑 Y가 바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오른쪽에 거 안 되면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거를 쓰려면 이 오른쪽에 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오른쪽에 플러스 그 마이너스 60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줬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정해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정시키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혼란 갖지 말고 이것도 또 가정해야 되나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두고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완성해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완성하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정보를 자, 우리가 T1하고 T2가 뭔지를 봐야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 애냐? 자, 마이너스 80은 지금 보시면 정보가 여기 두 가지에 있죠? 여기도 정보가 하나 있고, 여기도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80하고 60 중에 우리가 기울하고 니은 중에 어떤 애가 더 자극으로부터 가까워진 건 알겠죠? 그쵸? 네, 당연히 마이너스 80 쪽이 더 가깝겠다. 그쵸? 자, 근데 이 마이너스 80과 60 사이에 그러면 즉, 흥분 전도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이 흥분 전도 시간은 우리가 이 거리만큼 그대로 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나는 지금 볼게요. 나는 이 마이너스 60과 80 간의 이 전도 시간 차이가 몇입니까? 1에서 2초, 즉 1ms죠? 됐나요? 자, 우리가 그럼 가는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0하고 마이너스 80까지가 지금 보시면 2ms가 될 수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D3랑 D4, D5랑 D6를 봤을 때 그러면 이 흥분 전도 속도가 지금 D1, D2 이 거리와 D5, D6 이 거리 지금 둘 다 있잖아요. 이것 중에 둘 중에 지금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자, 우리가 흥분 전도 속도가 1cm
2cm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거를 2를 만약에 적용해다 칩시다. 2를 적용하면 지금 2가 여기에 1하고 3에 서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결정나는 겁니다. 이 나가 A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1cm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3이 걸리면 여기는 이렇게 이 1하고 2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난 겁니다. 당연히 작업부터 가까운 기역이 D1이 되겠고요. 니은이 D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T1이 3ms고요. 자, 그럼 T2는 7ms인데, 자, 마이너스 60하고 0, 이거에 대한 정보도 한번 보시면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3cm 차이 나는데, 흥분 전도수도 2입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60과 0 사이에는 거리가 1.5가 차이 나겠죠. 그죠? 1.5 흥분 그만큼 시간만큼 간 거니까요. 그럼 1.5만큼 차이 난 거 지금 제가 일단 이거는 판단했으니까 지울게요. 다시 마이너스 60과 0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단은 A는 굳이 안 줘도 된다. 그죠? 결정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1이 있으니까 여기 2.5가 맞겠다. 그쵸? 그래서 이 0이 더 먼저 도착한 애가 0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리을은 D10입니다. 리을이 D5고 디귿이 D6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x는 플러스 30이다. 맞죠? x 플러스 30. 자, 리을은 D6이다. 아니죠? 자, Q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D5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5가 지금 7이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몇 초만 땡기면 됩니까? 마이너스 1초만 딱 땡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D5일 때 여기 0이잖아요. 지금 여기 0 빨간색 표시할게요. 여기 0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1초만 땡기면 여기네요. 이 지점은 무슨 지점입니까? 탈분극 지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판단 논리를 한번 혹시 이해 안 됐으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그래도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또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거네요. 자, 늑대가 말코 손바닥 사슴 잡아먹는 것.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기역 맞습니다. 이건 상호작용이랍니다. 그렇죠? 상호작용. 자, 이거 해봅시다. 상호작용이고요. 자, 우리가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게 반작용이고요. 그렇죠? 생물이 우리한테 환경이 생물이래요.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게 반작용이고요.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게 작용이라는 거 아십니다. 그렇죠? 자, 지류의 암석의 풍화. 그러면 우리가 생물이 주는 거니까 반작용해야겠죠. 니은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자, 분해자는 당연히 생물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가 6월 모평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하나하나 다 퍼즐 맞추기처럼 다 맞춰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가정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 들어갑니다. 자, 가와 다 유전자 중 두 개는 13번 염색체, 나머지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다네요. 그쵸? 자,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두 개가 그냥 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성 중에서도 X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는 대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이거 그냥 적어 놓을게요. 옆에다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R이 아니고 H를 적어야 되는 거죠. H 나는 R 이런 식으로 적고요. 다는 T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나오죠.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개는 우성형질, 질병 중에 두 개는 우성입니다. 한 개는 열성형질이라는 것까지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이거의 발현 여부 나타내는 건데, 자, 일단은 이거 할 때 제가 팁을 주자면 이 돌연변이 된 자녀 있죠. 얘는 지금 비분리 문제니까 이 돌연변이 된 자녀에 대한 문제는 일단 우열 판단에서는 잠깐 제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점이 이거는 13번 염색체와 X 염색체 둘 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 13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1에 일어났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일단 X 염색체는 정상으로 그대로 가져왔겠구나. 즉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정상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성염색체에 한해서만 딱 판정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자녀 4에 대한 거는 판단 안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약간 가계도처럼 한번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빠부터 한번 그려줄게요. 제가 편의상 가를 기역으로 두고요. 나를 니은으로 두고 다를 디귿으로 두겠습니다. 자, 먼저 아빠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는 가를 발현하고요. 엄마는 다 발현하네요. 그쵸? 가, 나, 다 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1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눈에 보이면 실수 안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한다. 그쵸?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가나 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만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2번은 아무것도 발현 안 하고요. 자녀 3번은 다만 발현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녀 4번은 일단은 뭐 자녀 4 한 명 별개로 따라 떨어져가지고 얘는 여자고요. 니은하고 디귿을 발현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적고 나면 우리가 이거 가계도를 볼 때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열 판단. 이 우열 판단이 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성상 판단을 자동으로 아마 엮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우열 판단이 바로 보인다. 그렇죠? 어떤 게 보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형질이 있었는데 딸한테 없네. 아, 그렇단 말은 이 가형질은 병이 우성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 병이 우성이면 여기서 한번 바로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자, 병이 우성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성인 병이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성인 아빠한테 열성인 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우성인 아빠랑 지금 열성인 딸이 지금 만약에 X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표현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자동으로 상염색체에 있다까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을 완성했기 때문에 간을 유전자형을 완성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되죠. 간은 라지 H 스몰 H, 엄마도 라지 H 스몰 H, 자식 1도 이거는 모르겠네요. 일단 라지 H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거고요. 자, 2는 그 자식 2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스몰 H 스몰 H고요. 자녀 3도 완성이 가능하겠죠.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스몰 H 스몰 H 가져간다는 거. 자, 자녀 4도 아무래도 뭐 H나 뭐 스몰 H 왜냐면 뭐 비분리 태어났는데 근데 비분리 태어났는데 여기 중요한 점 하나 있습니다. 얘는 비분리로 태어났는데 핵형이 모두 정상이래요. 그러면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스몰 H를 하나 더 가지고는 있겠다. 그쵸? 맞잖아요. 이 스몰 H 하나만 가지고 나타내면 핵형이 전부 다 비정상이어야 되잖아. 그쵸? 핵형이 다 정상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눈을 한번 크게 떠고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무슨 적목을 써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번 가정을 한번 살짝 들어가 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표현형이 지금 좀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가랑 나가 연관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얘들이가 연관이라고 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가 밑에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니까 즉 가에서 받지 않은 것, 즉 가의 이 열성인 유전자인 애들 있죠. 얘들 밑에서 지금 나오는 얘에 대한 표현형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그쵸? 여기 지금 이게 표현 똑같아야 되는 지금 이 표현이 좀 다르다. 그쵸?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다에 대한 걸 한번 판단해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가랑 다가 연관됐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연관을 먼저 하는 게 좀 나았겠다. 그쵸? 가다를 만약에 연관 짓다 쳐보면 이 가에서 내려온 애들이 즉 얘가 그대로 똑같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표현형이 다른 경우가 지금 존재해버리네요. 그쵸? 즉 이 같은 스몰 h 스몰 h인데 이 지금 자녀 2와 3 요 두 개가 좀 포인트인데 요 두 개가 지금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단 말은 가와 다가 연관이 되면 안 된다. 맞죠? 왜냐면 이 스몰 h 얘 둘은 전부 다 여기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동일한 애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자동으로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게 되고요. 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완성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열성이고
하나는 우성인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비분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성염색체는 그대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아빠 쪽에서 즉 다의 t가 만약에 얘가 병이라 칩시다. 그쵸? 얘가 t가 병이고 만약에 스몰 t가 아니죠. 반대로 말해야겠다. 그쵸? 만약에 아빠 쪽에 그러니까 t가 정상이고 스몰 t가 병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빠 쪽에는 뭘 갖고 있습니까? 라지 t랑 y를 가지고 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정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상한테 그대로 나오는 자녀는 그러면 이 정상 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4번은 디귿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4번은 디귿이 나오면 안 되죠. 아, 그럼 여기서 t가 이 가정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t가 병이 우성인애고요. 자동으로 나가 병이 열성인애가 됩니다. 이것도 같은 논리죠. 아빠한테 즉 이제 아빠가 우성이면 딸도 무조건 우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성염색체 위에 있을 때는 지금 그 판단이 두 개 다 쓰인 겁니다. 가랑 다를 정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다 다 완성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전자형을 완성 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는 병이니까 나를 가지는 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스몰알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스몰알 하나씩 이렇게 밑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육에 대한 애도 우리가 그 라지 H가 있는데 얘는 정상인 애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정상인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이 스몰 H랑 지금 보시면 이 스몰 H랑 스몰알 나와야 되니까 얘 자체는 라지 R 하나 있어야 된다. 그쵸? 얘는 지금 나는 정상이어야 되니까요. 그럼 얘는 라지 R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육도 우리가 다른 애 해가지고 또 나와야 되니까 라지 H하고 쓴 거 있습니까? 라지 H 스몰알도 있죠. 그죠? 라지 H를 받았는데 스몰 R이들도 또 있네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얘도 스몰 R 가져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에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나는 우성형질이 아니고 나는 열성형질입니다. 자, 아빠한테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를 갖는 정자가 모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얘는 아빠가 그럼 라지 t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가정하는 걸로 가는데 아빠는 병이 아니니까 아빠는 스몰 t, 라지 y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스몰 h, 라지 r, 스몰 t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 자, 그럼 우리가 니은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 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그럼 우리가 원래 이 기육이 지금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몰 h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 어떻습니까? 스몰 h 가져온 순간 라지 r이 원래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빠 쪽에서. 근데 지금 아빠 쪽에서 라지 r이 안 왔죠. 그러면 즉 엄마한테서 이 스몰 h, 스몰 r을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비분리가 아니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난 비분리가 되겠죠. 이거 이해됐나요?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되면 엄마한테 받은 애가 그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육에 대한 것도 유전자형이 발현돼야 되는데 지금 기육이 발현 안 됐거든요. 아, 그렇단 말은 이 니은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라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방영구 문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저번에 그 3월, 5월 다 나왔다. 그쵸? 이 계산 문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요치는 뭐죠?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 피도라는 자체가 그냥 지표형 덕분에는 먼저이고요. 상대 빈도는 방향구 출현 횟수고요. 상대 밀도는 개체수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개체수를 가지고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중요치가 90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부터 가봅니다. 40에다가 25가 됐네요. 아, 그러면 여기 이 개체수 5라는 거의 상대 밀도는 25%가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85가 지금 됐는데, 110이 됐네요. 얘도 똑같이 25%니까, 아, 개체수 5라는 애가 25% 될 수 있으니까 개체수 10이라는 애는 50%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를 우리가 상대 밀도를 옆에 살짝 적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25%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상대 빈도도 우리가 상대 빈도의 합은 같은 이 방향구 같은 지역 내에서는 합은 100이 돼야 되니까 20이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중요치가 100이 되죠. 그래서 일단 우점종은 모두 A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쵸? 1에서는 우점정이 C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디귿을 한번 니은을 한번 판단하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상대 빈도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거 30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맞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개체수에 따라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상대 지금 빈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이 30 더하기 35를 하면 몇이 나오죠? 65가 나오죠. 그렇다면 상대 밀도가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상대 밀도, 즉 A랑 B에 대한 상대 밀도의 합이 90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차이가 지금 2배가 나죠. 아, 그럼 얘를 2x로 두고 x로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x는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쉬운 식이죠. 그죠? x는 30이네요. 아, 그러면 얘들이 총 B가 상대 밀도가, 자, 이제 그럼 지울게요. B가 상대 밀도가, 오, 너무 많이 지워졌네. 자, B가, 그냥 여기 색깔로 적을게요. B의 상대 밀도가 30이고요. A의 상대 밀도가 60이 됩니다. C의 상대 밀도가 10이 되고요. 아,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상대 P도가 바로 A에서 구해지죠. 60에다 40을 더하면 100이니까 여기 상대 P도가 25가 되고요. 그러면 35에다 25를 더하면 몇이 됩니까? 60이 되니까 얘가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B라는 게 바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약간 퍼즐 풀듯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미지수 두는 것도 한번 센스껏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제가 이제 그 편의상 옆에 지금 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하나만 X염 색채 있다. 그쵸? 그러면 하나는 성, 하나는 상이겠다. 그쵸? 뭐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똑같이 적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적을까요? 여기다, 여기 밑에다 살짝 적읍시다. 가는 A, 나는 B라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줬습니다. 자, 가계도 줬는데 여러분 가계도 내에서는 돌연변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방식처럼 우리가 편의상 가를 기역으로 두고 나를 니은으로 둘게요. 이것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꼭 적습니다. 이 시험지에다 옆에 꼭 적어요. 얘는 일단 남자겠네요. 그쵸? 남자고 뭐 발현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5번 나 발현, 6번 기역, 니은 발현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적고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은 지금 정상인데 3번이 지금 기역이 나왔다. 아, 그럼 기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열 판단 먼저 하는 거죠. 병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은 이 기역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근본적으로. 병이 열성이니까 일단 우성 아빠한테서 뭐 기육 안 나왔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넘어올까요? 이 DNA 상대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DNA 상대량에서요. 우리 지금 조건 줬는데 기응, 니은, 디귿은 각각 0, 1, 2라 했다. 그쵸? 이 문제에서 보시면 기응, 니은, 디귿은 0, 1, 1, 3, 4, 4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거에 한번 초점 맞춰볼까요? 이 A를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이 기역이 지금 0이나 2가 될 수 있을까요? 라집이랑 스몰비인데 얘들이 0, 0, 2, 2.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 감수 분열할 때의 그 세포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체세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역이 무조건 1로 그냥 고정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역이 1로 고정을 딱 둬버리는 순간 결정이 납니다. 아,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구나. 왜요? 우리가 지금 A는 남자인데 남자가 지금 유전자형을 2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육도 이렇게 바로 결정이 나는 건데 얘는 약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성상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자동으로 성에 있는 X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완성을 한번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아니죠. 지금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네요. 자, 얘가 상이죠. 그렇죠? B가 상이고 A가 성이네요. 그렇죠? 네. B가 지금 2개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완성해 볼게요.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요. B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이 스몰 b도 하나 가지고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모르겠는데 4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귿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4번이 뭐 빵개 가질 수 있다 생각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지 B, 스몰 B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라지 B, 스몰 B가 지금 발현이 안 됐죠. 그러면 이 니은도 병이 열성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왜? 엄마가 지금 이렇게 발현이 안 됐, 그러니까 엄마가 발현이 됐고, 지금 발현이 똑같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라지 B를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는 열성이죠, 병이. 그쵸? 그래서 생각하면 되겠고, 아빠는 기본적으로 라지 B랑 스몰 B를 가지고 있겠죠. 딸도 스몰 B, 스몰 B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딸이 스몰 B, 스몰 B를 가진다. 우리가 유전자 완성하는 중에 지금 결정이 나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디귿이 2가 되겠네요. 그쵸? 왜요? 이 4번은 니은에 대한 병이 있는데 지금 이 병 자체가 지금 스몰 b 두 가지를 가져야 됐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하나만 가질 수 없으니까. 아, 그래서 니은이 빵이 되고 6번은 이 니은이 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또 두 개 가지고 다닌다는 거. 됐죠? 자, 이러면 거의 완성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에 대해서도 다 완성할 수 있죠. 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육이 지금 엄마한테는 기육이 지금 발현이 되냅니까? 지금 안 됩니까? 지금 보시면 아빠한테 지금 기육이 발현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았는데 기육이 발현됐다는 말은 지금 아빠가 스몰 a 라지 y인 거죠. 그죠? 왜냐면 딸이 지금 스몰 a 스몰 a를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발현 안 했으니까 라지 a 스몰 a인 거고요. 엄마는 자동적으로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유전자는 스몰 b 스몰 b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죠. 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뭐야, 형광펜이 나온다, 그죠? 자, 맞는 말이고요. 이 가계구 구성원 중에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성장이 디귿인, 즉 2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A에 대해서 한번 완성해보면요. 일단은 1번, 2번 전부 다 이형접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얘가 동형접합이 되지만 얘는 남자니까. 아, 그죠? 아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다. 그쵸? 자꾸 헷갈리네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아빠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딸은 당연히 라지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스몰 A가 두 개인 것만 찾으면 되니까 실은 스몰 A 두 개인 게 6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자, 6번에 동생 태어난다. 우리가 이 A랑 5번에 대한 걸 완성했죠. 그죠? A의 유전자가 뭡니까? 스몰 a, 라지 y,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5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b, 스몰 b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만 발현될 확률. 일단 그러면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요. 나가 발현될 확률이 여기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기억 하나만 맞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체세포라는 걸 인지하고요. 여기서 이거 같은 거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거 있죠. 여기에서 먼저 한번 초점을 맞춰봤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왔다. 그쵸? 가계도인데. 요즘 그래서 가계도에 약간 힘을 좀 빼는 추세입니다. 옛날에 그 기출 가계도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막 가정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여기는 실은 가정한 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네요. 자,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다. 그러니까 A가 종 다양성이고요. 같은 종의 객체들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자, 얘가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쵸? A는 종 다양성 맞고요. A가 감소한 요인. 서식지가 파괴되면 종 다양성이 감소하겠다. 그죠?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변하면 멸종될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유전자를 바꾸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해서 멸종될 확률이 높지 않고 낮습니다. 정답은 3번 기흥, 니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게 그나마 좀 어려웠던 문제는 17번이랑 또 약간 좀 자료를 처음 봐서 다 썰었던 문제가 아까 그 뉴런 문제 있죠. 그 뉴런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히 풀만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는 한번 만약에 이번 또 시험에서는 또 못 풀었다면 다시 한번 더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이 문제는 평원권에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무래도 9월 모평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